안녕하세요. 법무부의 로물의 윤요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 과실 사건 중에 그 의사의 감염 방지 조치에 관련된 사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이고요. 일단 약간 좀 사실관계가 복잡한데 사실관계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의뢰인이 원고인데요. 이제 저희 원고가 원래 이제 엉칫 부분의 통증 그리고 다리가 저린 증사 때문에 병원에 이제 피고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피고 병원에서 말을 하기를 요추 3번하고 4번에 전방위 전이증이 있고 요추 4번하고 5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엉치에 통증이 있고 다리가 저린 거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이제 뭐 바로 치료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감염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실제로 하게 된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보통 혈액 검사 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수술에 적합한 신체 상태인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혈액 검사에서 이제 WBC 백혈구 수치가 이제 14,000이 나왔고 14,000 정상 범위가 4,000에서 만이에요. 그리고 CRP C 반응성 단백질이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양성 반응이 나왔고 ESR 적혈구 침강 속도가 15ml/h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정상 수치가 0에서 15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걸 나타내냐면 그 사람이 신체 특정 부위에 감염이 발생을 했는지 여부를 나타내주는 수치예요. 그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백혈구가 그거잖아요. 우리 신체에 세균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세균을 공격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뭔가 감염이 있다는 얘기고, 그 C 방성 단백질 이것도 이게 감염이 발생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고 이게 수치가 높아져요. 마찬가지로 적혈구 침강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염 여부가 의심이 됐어요. 감염 여부가 의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 후 다시 또 혈액 검사를 받았더니 수술 직전에는 WBC 백혈구가 16,200이었고 CRP가 14였어요. 정상 범위 다 넘어서는 거죠. ESR이 44였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어떻게 이거를 했냐면 이제 항생제만 염증 반응이 이렇게 있으니까 항생제만 처방을 해서 주사를 하고 그 다음날 혈액 검사를 한 다음날 결과 나온 다음날 요추 3, 5번 척추 유압수라고 후방 고정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원고 좌측 하지 감각이 이상하고 근력이 저하되고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일종의 병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엉치 통증, 다리 저림보다 더 심한 병증이 생긴 거예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호소를 하니까 이 피고 병원에서 또 혈액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오히려 높아진 거예요. 단백질이 18,200. 그 다음에 CRP가 20.2 높아졌죠. 그 다음에 ESR이 80으로 높아지면서 체온이 38.6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감염이 돼서 염증 반응 수치가 엄청 높아진 거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세균 배양 검사를 했더니 메타실린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알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염증 반응 수치가 높아지니까 피고병원에서는 계속 항생제를 쓴 거예요. 항생제를 썼는데 이게 안 듣잖아요. 계속 안 들으니까 이제 중간에 한번 피고병원 의사가 항생제를 바꾸기는 했어요. 메타실린을 쓰다가 이게 이제 항생제거든요. 항생제 일종인데 메타실린을 쓰다가 중간에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변경을 해서 투약을 했고 나중에 봤더니 메타실린에 내성이 있는 균이 발견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뭔가 확실히 수술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염으로 인한 병변을 잡지 않고 수술을 진행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이게 호전이 되지 않고
열이 38.96도까지 올라가고 WBC가 18,000, 그죠? 그 다음에 CRP가 21, ESR이 27인 여전히 감염으로 인한 병증으로 인해서 계속 염증 반응 수치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병원에서 결국은 안 되겠는지 폐혈증, 수술 후 감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다른 병원에 좀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어요. 전원 조치를 해서 그 병원에 가서 CT하고 MRI를 찍었더니 요추 2번에서 5번 사이에 이제 고름 같은 게 삼출에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고 그 병원에서 이거를 절개하고 배농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원된 병원에서 이제 근전도 검사를 했더니 이제 확인이 된 게 급성 좌측 비골 신경병증, 하부 요추부 양측 다발성 신경근병증,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소견을 받고 이제 이 사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게 지금 척추 유압소라고요. 후방 고정술이라는 수술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과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수술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염증 반응 수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는 결국 이 원고의 신체 중 특정 부위에 염증성 병변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염증성 병변. 감염 수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의사로서는 수술하기 전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저희가 감정 의사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술 전에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감염 수치, WBC, CRP, ESR 이게 이제 감염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감염 수치의 증가가 확인되면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추가 검사를 진행하여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염증이 추가 검사, 그러니까 혈액 검사만 하면 안 되고 추가적인 다른 검사를 해서 염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을 하고 이후 염증이 없고 감염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된 뒤에야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염증 부위, 감염 부위를 특정을 한 후 이거를 제거하는 의학적 조치를 하고 이게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온 상황에서 수술에 적합한 상태가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혈액 검사만 하고 단순히 항생제 처방만 하고 수술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뭘 안 했냐면 염증 부위를 특정을 안 하고 이거를 제거를 안 하고 정상 범위로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수술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원고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당시에 만 52세고 만성 피부염으로 수년간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수술하기 전에 다 약 뭐 드세요? 치료 뭐 받으세요? 다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 확인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래 복용하면 부신피질이 부전이 발생을 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저하가 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하잖아요. 면역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고 그 병증의 정도도 중한 양상을 보이는 위험이 있다는 게 이제 감정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더더욱 감염 부위 특정, 제거, 정상 범위 수치 확인을 하고 수술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원고 환자의 특성상 더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확인하고 그 염증에 의한 위험을 충분히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이 됐죠. 의료 과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 과실이 인정이 된 거고요. 이 사안에서 근데 이제 피고 병원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 아니 나는 사실 이거 설명을 다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다 했는데 환자가 자기 죽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동의를 받고 그냥 해준 거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그 수술 동의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수술하게 되면 1%에서 2%의 부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런 것만 기재가 돼 있었고, 설령 이제 환자가 요구를 해서 이러한 조치, 특정 제거,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걸 확인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의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의사 스스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선택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어떠한 치료 방법을 요구하였다거나 그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구했더라도 의사가 이러한 수술 방법을 선택한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확인하고 그 염증에 의한 위험을 충분히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불가피하고 시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피고의 병원의 주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은 이 의료 과실과 환자의 현병증에 인과관계가 있냐, 인과관계가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됐어요. 근데 이 현병증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거는 이제 신경학적 이상, 그러니까 하지근력 저하고 요추 부위 운동 장애가 가장 큰 게 두 개였어요. 근데 이제 하지근력 저하 부분은 이제 신경학적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 감정의사가 이 사건 수술 부위의 감염과 관련된 병변으로 척추신경이 압박되어 근력 저하의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해서 인과관계는 인정이 됐는데, 이제 요추운동 장애가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하지근력 저하 부분하고 요추운동 장애가 노동 능력 상실률이 좀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인정이 되면 노동력 상실률이 높아지는 거고, 노동력 상실률이 높아지면 일실손해액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지근력 저하라는 신경학적 이상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요추 운동 장애 부분이었어요. 요추 부위 운동 장애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척추 유압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척추 유압술을 하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요추 운동 장애,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게 요추 운동 장애예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요추 운동 장애를 초과하는 운동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 입증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죠. 이분이 원래는 처음에 이 피고병원에 왔을 때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엉치 부위 통증이나 저림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제 기여도를 어느 정도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의사의 책임을 95%로 인정을 해서 5%는 기왕증을 인정을 해줬고, 이 항소심까지 사실 갔었는데 항소심에서 기왕증을 약간 좀 더 인정을 해서 사건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왕증도 하나의 쟁점이 됐었다. 근데 이 사안의 이제 주된 쟁점은 이 감염에 대한 감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어느 경우에 인정이 될 것이냐라는 거였죠. 근데 수술하기 전에 뚜렷하게 이렇게 감염 지표들이 있는데, 이 감염 병변 부위를 특정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수술에 적합한 감염 수치 정상 범위 내로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학적 병변,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